그럼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는데 살이 찝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공복 반응이에요. 설탕만 안 들어가면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제로 콜라를 먹은 분들 중에는요,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제로 콜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전 제 영상을 보시고 액상 과당을 끊어야겠다고 다짐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로 콜라는 먹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로 콜라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로 콜라가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닥터리가 쉽고 알차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비단 제로 콜라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 제로 사이다를 비롯해서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무한정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이어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로 칼로리 콜라와 함께라면 죄책감을 덜 수 있었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막 마셔도 되는 걸까요? 제로 콜라를 비롯해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정말 다이어트와 건강에 괜찮은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제로 콜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인 콜라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콜라나 사이다, 가공된 주스류 등에는요, 액상과당이 들어있죠. 이 액상과당은요, 과당의 문제인 포만감을 못 느껴서 계속 먹게 만드는 문제와 단순당의 문제인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나 사이다, 가공된 주스 등의 음료가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로 콜라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죠. 콜라를 먹을 때 이런 액상과당의 문제, 즉 칼로리와 혈당의 문제가 다이어트의 걸림돌이 되자 업체에서는요, 다이어트 콜라라는 의미로 제로 콜라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이다와 각종 음료들이 제로 칼로리를 내세우면서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제로 콜라 등의 다이어트 음료라는 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제로 콜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콜라는 일반적인 콜라보다 열량이 낮은 건 분명하지만 제로 콜라는 0칼로리는 아닙니다. 그럼 제로 콜라의 열량은 얼마나 될까요? 콜라의 성분표를 보면요, 제로 콜라는 100ml당 1.2칼로리, 일반 콜라는 100ml당 45kcal가 됩니다.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살펴보면요, 100ml당 5kcal를 넘지 않는 제품은요, 0칼로리라고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란 말이 가능한 것이죠. 제로 콜라는 그럼 어떻게 단맛이 나는 걸까요? 설탕 대신 수크랄로스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설탕보다는 600배 단맛을 내는 무열량 인공 감미료로 원료가 설탕이라 이와 비슷한 단맛이 납니다. 국제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는요, 수크랄로스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자, 껌, 잼류에 설탕 대체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로 콜라 칼로리가 적으니까 다이어트들은 안심해도 될까요? 제로 콜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에 든 인공 감미료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험하지 않다라는 승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물질들이 우리의 식습관을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내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장내 미생물과 관련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설탕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에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혀에 닿으면 단맛이 나지만 칼로리는 매우 낮게 되죠. 사카린, 아스파탐, 소르비톨, 수크랄로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설탕과 액상과당이 해로운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열량이 없다는 점에서만큼은 인공 감미료가 설탕과 액상과당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요, 수크랄로스가 인체 대사 활동을 교란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YG 연구소는요,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지나친 인공 감미료 섭취가 장내 미생물 분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요, 제로 콜라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인슐린 감지 반응을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로 탄산이 오히려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암 발생을 위험을 높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요, 일부 연구진들이 극단적인 실험군을 둬서 인공 감미료의 위해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요, 인공 감미료 위해성을 카페인보다 낮다고 평가한 바도 있어요.
이처럼 인공 감미료에 대한 논란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심평원조차도 인공 감미료와 당뇨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기도 했어요. 예전엔 당뇨 환자에게 안전하다고 했다가 최근에 당뇨 환자에게 인공 감미료가 안 좋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제로탄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액상, 과당 등이 첨가되어 있는 기존 탄산 음료보다는 건강에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감미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는데 살이 찝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공복 반응이에요. 설탕만 안 들어가면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제로 콜라를 먹은 분들 중에는요,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부 연구에서는요,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오히려 체중이 늘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맛이 느껴지면요, 뇌는 의뢰 포도당이나 과당이 몸에 들어올 곳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열량도 들어오지가 않게 되니까요, 이제 뇌는요, 되려 우리 몸을 공복 상태로 인지를 하고 배고픔과 식욕을 더욱더 키웁니다. 결국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설상가상 단맛에 대한 기대치도 커져서 기회만 되면 단 음식을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것은요, 무조건 피해라. 이 말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두 번째, 제로콜라를 먹었을 때 살이 찌는 이유는요, 장내 세균의 문제입니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또 다른 우려점은요, 장내 미생물 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프랄로스나 소르비톨 같은 인공 감미료는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형태의 당이라서 칼로리가 흡수되지 않는 건데요, 문제는 장내의 일부 세균들이 이 인공 감미료를 먹고서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양한 세균이 공존하는 장내 미생물 군의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 반응, 면역 기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장에 이미 세균이 과다하게 늘어난 경우는요, 세균이 인공 감미료를 먹고서 더욱더 빠르게 새를 키워서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작용은요, 단맛을 내는 감미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저지방 제품에 자주 들어가는 셀룰로스 같은 인공 첨가물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인슐린 자극에 대한 논란입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이 인공 감미료들은요, 즉각적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인공 감미료를 먹었을 때 인슐린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올린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로 콜라에는 당이 없어서 인슐린을 즉각적으로 분비하진 않지만 이 음료를 먹을 때 우리 뇌에서는 미각, 후각 등으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단맛이 들어오니까 뇌에서 인슐린 분비를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미미한 반응이긴 합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만인에게 인공 감미료를 다른 당과 같이 먹였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더라 하는 연구도 있어요. 이상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면요, 인공 감미료가 비록 0칼로리고 단기적으로 인슐린 상승이 없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공 감미료, 제로 콜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로 칼로리라는 말이 물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설탕이나 액상, 과당보다 인공 감미료가 더 건강하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인공 감미료가 다이어트에 끼치는 문제는 칼로리보다 단맛 중독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단맛 중독의 문제만 봤을 때는요, 제로 콜라나 일반 콜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다 한번 먹는 걸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인공 감미료까지 너무 피해 다니면은 그것도 스트레스니까요. 제가 제로 콜라 등 인공 감미료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요, 액상 과당 음료가 다이어트에 나쁘니까 이거를 끊고 싶은데 정말 끊기 힘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액상 과당을 한 번에 딱 끊기보다는요, 액상 과당을 먹다가 제로 콜라로 넘어갔다가 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의 음료로 제로 콜라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로 콜라, 인공 감미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 여름엔요, 액상 과당이나 인공 감미료에서 벗어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